안녕하세요. 히든챔피언 11기 여러분. 작년 10기 우승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던 산업공학과 박재현입니다. 10기 활동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일정이 있어 직접 얼굴을 보고 발표를 하진 못해 아쉽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활동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꾹꾹 눌러 담아놨으니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순도순 팀은 산업공학과 1학년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아주 히든 챔피언은 주로 3, 4학년의 고학년 참가자분들이 많은 활동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에 반해 경험이 많이 없는 순수 1학년으로만 이루어진 팀이다 보니 활동을 하면서 추억이 참 많았던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상보다는 완주가 목표였지만 부족했던 만큼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팀끼리도 똘똘 뭉쳐서 운 좋게 수상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히든 챔피언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팁들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정입니다. 크게 5가지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기업 분석 최종 보고서 제출과 선정기업 발표회 이 2가지입니다. 저희 역시 작년에도 이 일정표와 똑같은 순서대로 활동을 했던 만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저희 조의 첫 번째 활동은 바로 2023 중견기업 박람회 참여였습니다. 아주 히든 챔피언 학생 발굴단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인 만큼 저희 조는 중견기업 박람회에 참여해서 미리 중소기업의 세계에도 더 익숙해지고 발굴 기업으로 삼을 만한 괜찮은 기업들을 미리 알아두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올해 중견기업 박람회는 아쉽게도 5월달에 이미 끝났지만 이처럼 관련된 행사가 있다면 지식에도 도움이 되고 공모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도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해서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OT 이후부터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팀마다 담당 컨설턴트님이 관련 지도를 해주시겠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역할 분배입니다. 조원마다 PPT 제작, 일정 관리, 기록하는 것 등 본인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를 잘 고려해서 팀원마다 골고루 일을 분배하지 3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무사히 완주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일정 짜기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달이라는 기간이 매우 길어 보여도 막상 하다 보면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선 일정 관리 담당 1명을 정해 팀원별로 안 되는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아두시고요. 이후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 가능한 날짜에 한 달 회의를 미리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짧고 굵게 해야 효율이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최소 2번 정도는 해야 전반적인 팀의 페이스가 늘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팀장님들이 바람을 되게 잘 잡아주셔야 할 거예요. 팀 이름 선정도 중요합니다. 각자 자신의 팀이 속한 산업 분야와 연관지어 센스 있는 이름을 떠올려 둔다면 나중에 보고서 작성과 발표를 할 때에도 자신의 팀 이름과 엮어 매력 있는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발굴과 탐방을 시작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발굴 기업 선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의 대상이 될 발굴 기업 3곳에서 5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후보군을 탐색하기 위해 정말 여러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사이트는 바로 혁신의 숲 별표 3개입니다. 다른 사이트는 대부분 구인구직에 조금 더 목적이 가깝다 보니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할 만한 정보들은 한두 개씩 나사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숲은 말 그대로 스타트업 분석에만 목적이 맞춰져 있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 사실상 공모전 후반에 가서는 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다트라는 사이트와 함께 거의 그 2사이트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플래닛이나 블라인드라는 사이트의 기업 리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경험상 리뷰는 정말 좋거나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좀 편향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너무 기업 평점이나 리뷰에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 여러 리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 정도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발굴해내면 좋을까요? 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아주대학교 학우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기업인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소중견 기업이란 곳 자체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기업을 대략 검색해 봤을 때 언론 기사도 지속적으로 내면서 회사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이 기업은 나라도 정말 한번 가보고 싶겠다 하는 곳을 찾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신생기업, 특히 AI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신산업 분야일수록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저희 팁은 발굴 기업이 4개가 전부 다 적자 기업이다 보니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상황이 좋지 않아 적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업이 잘 되다 보니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 보니까 적자인 경우도 꽤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후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영업이익이 적자임에도 이 기업이 유망한 이유, 성장할 만한 근거를 재무나 기업 분석을 통해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선정한 기업들을 엑셀에 모아 우선순위를 정해 총 2번에 걸쳐 메일을 보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기업에서 답장을 잘 해주시진 않습니다. 저희는 1차로 40곳을 보냈는데 약 2곳 정도가 수락해 주시고 나머지는 거절 혹은 대부분 답장조차 없었는데요. 그게 정상이니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2차로 다음 우선순위 기업들의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싶으면은 메일을 여러 번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정말 괜찮다 생각했던 기업 2곳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섭외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저희가 쓴 메일 예시를 담아뒀는데요. 메일 내용은 담당자님이 받아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를 정확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신 기한은 정해두는 것이 좋은데 보통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직장인 분들이 메일 확인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 3, 4일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신율을 높이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메일을 보낼 때 저희 조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첨부하는 한편 정말 탐났던 기업에는 리마인드 메일을 보내면서 메일 제목의 맨 앞에 답장 메일인 척 하는 문구를 붙이면서 담당자님들을 놀라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표가 더 좋았던 만큼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에 메일을 보내 컨택하는 과정은 반드시 7월 안에 끝나야 좋습니다. 인터뷰 일정 역시 최대한 8월 초까지로 잡아둬야 좋은데 이는 기업 하나의 보고서를 적는 데에도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팀원끼리 일정이 너무 안 맞아서 8월 셋째 주에야 모든 인터뷰가 끝났는데 남은 기간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 기한까지 보고서를 마감하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발굴 기업의 개수 또한 고민이실 텐데요. 여유가 된다면 5곳을 해서 전부 다 충실히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 4곳 정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4곳을 하든 5곳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보고서의 퀄리티이기 때문이죠. 물론 3곳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최대한 4곳 이상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나중에 여러분이 선정 기업으로서 발표할 만한 가장 괜찮은 기업의 보고서는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가장 힘을 쏟아서 보고서를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컨택이 확정되면 여러분은 방문 인터뷰 전에 각 담당자님들께 사전 질문지를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바로 보고서 작성은 인터뷰 이전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고서 작성은 인터뷰가 끝난 이후부터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작 인터넷으로는 나오지 않은 정보가 많다 보니 담당자님께 추가로 질문 메일을 보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기 전과 후에 질문지를 구성하는 관점, 궁금한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점을 잘 알아두시고 기업과 컨택이 확정되는 즉시 단순 검색으로만 찾아지는 부분은 최대한 보고서를 채워두고 의미 있는 질문들 위주로만 사전 질문지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작성했던 질문지의 일부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넣어뒀는데 나중에 발표 자료를 공유해드리게 되면 그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요. 보고서에 작성하긴 해야 되지만 약간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다 보니 작성하기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팀 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인터뷰 때 담당자님께 완곡하게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전 질문지를 통해 담당자님도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 맥락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담당자님이 답변하기 민감한 부분일 수 있으니 담당 컨설턴트님과 꼭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기업에 방문하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색다른 경험이 될 텐데요.
이때 아무 준비 없이 가기보다는 미리 사진 찍을 사람, 인터뷰를 받아 적을 사람, 담당자님과 이야기를 이끌어갈 사람 등 이런 역할들을 정해서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진 역시도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 최대한 많이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아주대를 대표해서 인터뷰를 나가는 겁니다. 오늘 배우실 비즈니스 매너 등 이런 여러가지 특강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 기업 방문 때 회사들에 대한 인상들이 정말 많이 결정되고 마음속의 1순위도 확실하게 정해질 겁니다. 이제 대망의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파트는 기업 분석과 채용 정보인데요. 이 두 부분만큼은 다른 조에 비해 퀄리티가 절대 밀리지 않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팀의 보고서와 확실히 차별화된 우리 팀만의 색채와 특징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정형화된 보고서의 틀만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만의 보고서, 무언가 남들과는 다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과 서술 방식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순도순 팀이 준비한 차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기업 분석 파트입니다. 히든 챔피언에서 사용하는 기업 분석 방식은 크게 SWOT, 3C, PES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하려다 보면은 양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다른 팀들은 보통 2개 정도를 골라서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여기서 더 차별화를 하기 위해 3가지 기법을 모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각 기법 간의 관계까지 공부해서 이런 점들이 보고서에 잘 녹아들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무 파트입니다. 보통 재무 분석은 깊은 지식을 요구하다 보니 한 페이지 분량으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정보를 간단히 정리한 수준에서 끝나곤 합니다. 저희 팀 역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어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조금 더 차별점을 마련하기 위해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이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을 직접 유튜브를 통해 배웠습니다. 시간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투자 공부 생각한다 하고 이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지금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공들여 준비한 모습을 보고 심사위원분들이 마음속에 가산점을 조금 더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 채용 정보 파트입니다. 채용 파트의 핵심은 우리 팀만의 채용 팁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검색만 해도 나온 정보들은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담당자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해당 기업에 특화된 합격 꿀팁들만을 적고자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채용 파트를 다 작성하셨다면 과연 취준생 입장에서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 입장에서 이 정보들이 얼마나 그 기업에 입사하는데 많이 유용하게 작용할까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 바로 보고서의 어느 파트이든 우리 팀만의 의견이 많이 적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팩트 나열과 정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팩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분석해낸 여러분만의 분석 결과 그리고 의견입니다. 저희 팀은 보고서마다 그 기업의 상징색을 사용해서 저희의 의견들을 표시했던 것 같네요. 끝으로 선정기업 발표회에 대해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챔피언 활동의 꽃이자 순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말 중요한 행사가 바로 선정기업 발표회인데요. 아무리 보고서 점수가 낮더라도 발표 한 번으로 순식간에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역할 분담 굉장히 중요하고요. PPT를 멋있게 만드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의 대표 색상에 맞게 팀의 드레스 코드나 PPT 디자인을 고르는 것처럼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 역시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팀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발표의 연출이 다른 팀보다 더욱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폰을 공개하던 첫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다양하고 인상적인 연출들을 통해 애플이라는 회사에 혁신적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티브 잡스처럼 발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2개나 되는 수많은 팀들의 발표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머릿속에 남을 만한 인상적인 포인트가 무엇일지 저희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선정기업 발표회에 참여한 취준생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장 솔깃하게 들릴까?
우리 기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심어줘야 기업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연출을 해야 정말 좋은 발표가 될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떠올려 봤었는데요. 그렇게 내린 결론 중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모두들 자신의 기업이 어째서 유망한지만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지만 저희는 여기서 차이를 한 가지 줬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정 기업은 기업 혼자만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입사할 취준생의 성장 역시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우리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직원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웠던 사내 분위기에서 착안했던 것인데 우리 기업은 구성원 개인의 커리어의 성장을 꿈꿀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수평적인 기업이다 라는 이미지를 청중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발표 내용과 연출은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가 아니라 이걸 듣는 취준생들이 얼마나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희 발표 자료의 끝부분입니다. 이 역시 취준생들에게 자랑할 만한 우리 기업만의 가치관, 우리 기업만의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기 위한 문구와 장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른 팀들이 기업의 장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취준생들에게 와닿을 만한 기업의 장점, 우리가 이 기업을 추천하는 진짜 이유를 잘 전달하기 위해 발표의 구성과 연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선정기업 발표의 본질은 관객들이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팀은 7분이라는 짧은 발표 시간 속에서 취준생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발표를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편에 적힌 내용들은 방금 알려드린 것들의 핵심 중에 핵심만 골라낸 내용들이니 나중에 발표를 준비하실 때 꼭 신경 써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달이라는 공모전 기간이 절대 짧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팀원들끼리 크고 작게 싸울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즐거운 추억들도 정말 많이 남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 히든 챔피언 활동은 좋은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가져다준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뒀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